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스포츠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무릎 손상이 왔을 때 어떻게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다쳤는가, 언제 네. 다팠는가, 이제 그런 거 의사들이 이제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진찰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진찰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무릎이 이제 오래 아픈 사람들은 이제 근육이 조금 퇴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비틀어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무릎을 만져보시고, 만져보고 이제 네네. 비틀어 보면은 또 이렇게 무릎이 연골 손상이 됐을 때 이렇게 비틀면은요 상당히 또 아프고 아파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무릎 바늘판이 손상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네.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사고 날 때는 무릎 안에 또 그 십자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것도 또 같이 또 찢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무릎이 겉으로 육안으로도 관찰하시고 또 만져서도 보시고 만지고 그걸로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네, 이제 무릎을 비틀어도 보시고 비틀고 당겨보고 네, 이제 네. 그러면은 되게 여기 뭐가 상했겠구나 하고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런 감이 오는군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엑스레이로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 만약에 이런 환자가 왔으면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밟게 되나요? 이게 이제 그 인대나 네. 그다음에 또 연골 같은 거는 엑스레이 안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에 이제 십자인대가 상했거나 아니면은 또 바늘판이 상해도 메니스커스가 상해도 엑스레이 찍으면은 다 정상으로 나오지요. 이제 그렇군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네. 퉁퉁 부어 있으면 안에 이제 물이 좀 차 있고 정도는 이제 엑스레이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냥 엑스레이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요 진단을 바늘판이나 인대가 찢어진 거 이런 건 엑스레이로는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엑스레이가 그럼 그것도 필요한 일종의 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가 봐요. 또 엑스레이가 또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필요할 또 때도 있지만. 하면은 엑스레이는 이제 뼈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네. 엑스레이는 뼈를 자세하게 보려면 엑스레이가 또 제일 좋습니다. 뼈를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캣스캔을 찍으면 되지만 캣스캔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그 한계가 있고 또 캣스캔은 엑스레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찍는 엑스레이보다 뭐 100배 이상 그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엑스레이가 또 뼈는 아주 잘 나타나거든요. 네. MRI보다도 뼈 볼 때는 엑스레이 일단 엑스레이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건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거기 또 관절염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아주 젊은 사람 같으면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관절염기도 나타나고 또 인대에 또 석회가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또 엑스레이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골이 찢어졌는가, 인대가 찢어졌는가 보려면 이제 결국 MRI를 찍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진찰로는 이제 감을 잡고 이제 확진을 할 때는 이제 MRI를 보는 거죠. 확진할 때는 MRI로 사실 이제 MRI 가지고 이제 확진이라고 하기는 힘든 게 MRI도 이제 상당히 또 맞을 수도 있고 100% 맞고 또 100% 틀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확진은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확진이고 이제 MRI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찢어졌다거나 이제 어떤 증상 진단이 내려졌으면 그 다음은 또 이제 어떤 단계로 접어드나요? 이제 MRI를 찍어가지고 어디가 찢어졌다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치료를 이제 물리치료부터 해야죠. 일단 처음에 초기에 많이 다쳤으면은 많이 퉁퉁 붓고 있으면 이제 아이스 해주고 조금 쉬어주고 하는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는 또 물리치료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갖고 약도 먹고 같이 병행이 되나요? 그렇지 많이 심하게 아프면 이제 약을 먹는데 또 이런 이 근육이나 연골이나 이런 통증이 또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막 그렇죠. 금방 낫는 아플 병이 때는 아니죠. 약을 먹는데 또 이게 몇 달씩 가기 때문에 약을 또 계속 먹을 수도 없으니까 또 심하게 아프면 이제 주사를 놓고 이제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물리치료와 운동 또는 이제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전문가 소견으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주사를 준다거나
이제 결국 이제 젊은 사람인 경우에 네. 또 이제 메니스크스가 찢어져도 저절로 또 붙을 수가 네, 있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안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도 붙지 좀 젊은 층들은 많이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요? 이제 그 어디가 찢어졌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또 틀리군요. 그 이제 바늘판이 있으면 바늘판 바깥쪽으로 찢어지면 그거는 어떨 때는 또 시간 가면 붙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안쪽으로 찢어지면 그건 피돌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재생이 잘 안 그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로 무릎이 손상이 됐다.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치는 거예요? 바깥쪽이 제일 많이 다치기는 다치죠. 네. 근데 안쪽으로 찢어지고 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찢어지는 것도 심할 경우에는 뭐 안과 밖이 다 찢어지고 조금 찢어지는 뭐 것도 많이- 있고 뭐 완전히 다 찢어갖고 벌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 심하게 찢어지면 이제 좀 수술을 하는 게 낫죠.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막 찢어지 갖고 이제 너덜너덜 하면은 그 연골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골막. 예. 네. 이제 여기 큰 뼈를 갖다가 이제 연골막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골막이니까 연골의 바깥쪽에 있는 어떤 막인가요? 예, 막이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무릎을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그 네. 연골이 있고 연골막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윤활유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거의 연골막을 이렇게 그 뾰족하게 된 그 바늘판이 그걸 깔아먹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됩니다. 아,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길 수 예. 있군요. 그러면은 관절염이 또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다치고 나면은 네. 이제 나쁜 게요. 젊을 때 다치고 나면은 이 무릎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 나중에 관절염이 네, 빨리 오게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 무릎을 다쳤으면은 나중에 나이 한 60쯤 돼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오른쪽 무릎은 아직까지 깨끗한데 왼쪽 무릎은 이제 관절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무릎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릎 손상 중에서도 그 이제 무릎 손상을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잘 안 하고 이랬을 때는 또 다른 그 관절염으로까지 이렇게 오래 고생하실 수가 있어서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또 정확한 진단에 의한 치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